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 오후였고요. 저는 이토마토 투자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토마토 TV와 이토마토 동방문서 1등주 TV 유튜브 채널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카카오톡이나 다른 채널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2024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이라서 주식시장 전망 24년도 핵심적 유망 주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2023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23년도는 제가 동방문서 1등주 TV 들어가면 나와 있죠. 그렇게 흘렀습니다. 자, 2024년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동방박사 네이버나 1등주 이렇게 치면 나와요. 이렇게 동방박사 1등주 TV 뭐 이렇게 아니면 최병훈 나오나요? 이렇게 안 나오나? 여기 이제 동방박사 1등주 TV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 전문가 투자 클럽도 나오고 이렇게 제 이름 치면 제가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에서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최병훈을 쳐 들어가는 거. 최병훈 이렇게 치면 이제 나오고 여기 보면 도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책을 낸 게 있죠. 이렇게 2019년도 2021년도 19년도 여기에서는 이미 실패 없는 1등주 실전 2018년도 10월 달에 장이 폭락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폭락한 건데 2018년도 10월 달에 폭락하고 2020년도 3월에 폭락했죠. 코로나 때. 요 10월에 폭락할 때 갑자기 폭락했어요. 그랬다 다시 회복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회복했는데 2018년도 10월에 폭락할 때 그 전에 이제 2018년도 10월 달에 아카데미를 했어요. 제가 1등주 투자 비법.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것저것 하지 말아라. 고성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성장 고착하고 보면 저성장 시대, 저성장이 고착화됐기 때문에 즉 성장을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주 중에서 가치주는 하지 말아라. 자동차주, 뭐 조선주, 철강주부터 이런 이제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은 뭐 은행주 뭐 이런 통신주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으면 성장 못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성장하는 주식 중에 그 1등주만 찾아서 상위 1, 2, 3등 하든지 1등주를 위주로 올인해서 투자해도 그게 가장 소형주보다 나은 시대가 들어왔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성장이 고착화 되기 때문에 18년도에는 성장하지 못하는 주식은 안 되고 성장 가치주죠. 성장하는 주식의 가치, 자산이 많은 회사를 하면 된다. 그게 1등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식만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렇게 만약에 고성장 산업은 전기차 산업밖에 전기차 배터리 산업 그 다음에 전기차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전기차 산업인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를 하려면 테슬라만 사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를 우리나라 테슬라 미국 거니까 미국 영어 알고 하면 미국 주식 사고 모르면 그냥 한국 주식 하면 배터리 주식을 사라. 배터리 주식 중에 1등주만 사라. 각 분야 1등주. 각 분야 1등주만 사면 된다. 이거 2018년도 다 했습니다. 각 분야 1등주. 자, 2017년도에 텐베그 투자 비법
텐베거 10배 투자 비법, 10루타 텐베거 10 100억 루터 10배 정도 10배 나는 텐베거 투자 비법을 했고요. 호텔 아카데미 200만원 1박 2일로 가수 불러다 했고, 근데 2018년도에는 텐베거 즉 100배 나는 주식이 열려있다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020년도 12월에는 미리 10배가 날 거니까 미리 감사하다. 땡큐. 주식 인생 역전됐다. 땡큐를 미리 해준다. 내년에 되니까 10배가 시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텐백에 대한 땡큐라고 그 다음에 21년 땡큐로 했어요. 실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2017년도에는 호텔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모든 거 아카데미 1탄부터 시작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배터리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성장 산업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AI 인공지능 시대도 있다. 근데 그 찾기가 워낙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연결돼서 찾기가 어렵지 않냐. 하나의 산업을 볼 수 없으니까 다 연결된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밖에 없다. 앞으로는 제가 2010년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마루치 하라치 이런 거 옛날에 받았죠. 그렇죠. 사람 대신에 인조인간 시대가 반드시 온다. 수십 년 뒤에는. 그리고 10년 뒤에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2013년도 메모리 반도체 이젠 끝났다. 메모리 반도체 주식 사지 말아라. 2013년도 5월달까지 삼성전자 다 팔아라. 150만원 팔고 148만원 이하 보유 금지. 그 다음에 108만원 가면 재매수하라. 그리고 그때 재매수할 때는 반드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상승 동력. 근데 2016년도 모멘텀이 생겼어요. 2016년도 3월에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이게 인공지능 서버가 중요한 게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15년도 16년도 5월 말 6월 초부터는 반도체 얘기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살아. 2-3배는 기본이다. 숱하게 해줬어요. 모든 16년도 온라인 공개 방송, 오프라인 강연에 16년도부터 여름부터 16년도에는 2차전지 배터리 주식과 16년 여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만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요 책이 18년도 기준으로 1등주 투자 비법을 해서 나온 책이에요. 19에 나오고 요게 이제 베스트셀러 많이 팔렸습니다. 주식 관련된 책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온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주식에 요거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PER 계산, PBR 계산, ROE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라는 개념과 성장주 개념을 분리하지 말아라. 이제 성장 가치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1등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배터리 이야기를 무지하게 많이 해놨어요. 배터리 주식을 각 분야 1등만 해도 된다. 배터리 주식은 각 분야. 세일 1등은 SDI를 하면 되고요. 양극재 1등은 에코프로, LNF,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 음극재는 일지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거. 18년도에 전기차 2탄에서는 그 100배 간다고, 시점 대비 100배 간다고 막 얘기했습니다. 다섯 종목. 그걸 계속 그것만 주장했었고요. 2025년도, 여기도 있지만, 제가, 2025년도 배터리 양극재는 업황정점이다. 업황정점이기 때문에 2023년도 팔아야 된다. 팔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시라. 투자를 하지 말고, 장기 투자하지 말고, 그렇게 이미 2020년 전에 다 이야기해 줬고요. 17년도도, 18년도, 19, 20년도, 21년도도 마찬가지고, 음극재는 흑연이라 이런 거 우리나라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하는 양극재이고, 동박 기업은 2030년도에 꾸준히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고 다른 회사가 할 필요가 없는 산업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5%밖에 안 돼서 요것은 이제 배당을 먹고 살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최저점 대비 50배 100배는 간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냥 있다가 배당만 먹고 살아도 되고 그런 주식이다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장기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양극재 산업은 화학입니다.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 산업이에요. 양극재는 화학이기 때문에 배합 기술입니다. 배합 기술은 나중에는 초기에 성장하니까 배터리의 40% 엄청나게 매출이 빨리빨리 나와 이익도 빨리빨리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경기에 부침 있듯이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리튬 가격이나 메탈 가격에 의해서 실적 등락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한 10% 정도 전기차가 10%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10%대 내외로 10% 내외 전기차가 자동차가 한 3, 4% 성장하잖아요. 엔진차가. 그런데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율이 신장 판매가 한 10% 내외 성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자동차 주식처럼 주가가 그렇게 가지 않고 등락만 합니다. 사상 고점을 돌파 시도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해서 즉 화학주가 그렇잖아요. 경기가 나쁠 때 경기가 좋을 때 폭등해가지고 두세 배 갔다가 다시 경기가 나쁘면 반타작되고 그랬죠. 똑같이 반복됩니다. 양극재는 이제는 그걸 봐야 되고요. 메탈은 다릅니다. 메탈이나 머티리얼즈 금속은 개념이 다르고요. 요것도 철강이라 이런 금속들은 경기를 타고 경기를 타지 않는 금속 같은 걸 찾으면 그 금속은 투입이 계속 늘어나면 꾸준히 투입이 늘어난다면 안정적 이익이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전기차 점유율이 10%에서 15%, 20%, 25%, 30%까지 가서 요 전기차 점유율 30% 갈 때까지 생존에 있어서 꾸준히 전기 자동차에 머티리얼즈나 메탈을 집어넣으면 머티리얼을 집어넣는다면 마진율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이라든 다리 건설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뭐 이런 거 받아서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연간 7%, 8% 이익을 보장해 주듯이 30년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 이해를 못하면 그냥 막연히 인기 좋다고 양극재만 사가지고 있다가 리튬 가격이 내년 봄에 30% 현재 가격이 30% 더 빠지면 전부 다 양극재 기업은 적자가 발생됩니다. 이미 LG화학의 양극재 사업 부분 적자가 임박한 것 같아요. 4분기 적자 나올 수도 있어요. LG화학의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은 양극재를 조달을 LG화학에서 한 절반 정도 조달하고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이런 데서 그리고 중국 뭐 이런 데서 중국이나 이런 기업에서 양극재 한 절반 정도를 공급을 받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기술력과 여러 가지가 에코프로비움이나 이런 데보다 딸리기 때문에 마진율이 적어요. LG화학의 자체 양극재. 그래서 이미 적자 발생이 우려되고 적자가 났다면 내년 1분기 때는 다른 에코프로비엠이라도 다른 회사들은 물론 정설을 많이 해서 양이 막 넣기 때문에 박리데모를 팔기 때문에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걸 보이지만 그게 안 된 LNF 올해 적자가 났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까지 비행까지 내년에 양극재 리튬 가격이 여기서 30%만 더 빠지면 적자가 발생돼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30조짜리가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념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거는 좀 쉬운 소설같이 쉬운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10년을 보유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면 주식을 사지 말아라.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10배 이상 가야 되고요. 그래서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요 이야기도 좀 너무 그려졌는데 요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진짜 그게 아니라, 그래서 24년도 제가 장기적으로 지수랑 여러 가지 잘 맞춰요.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경영을 전공하고 기관에서 3년간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하고 연구소 박사들하고 가서 밥도 사고 외근 주로 해서 공부를 해서 회사 채권, 주식시장, 각종 환율 전망들 하면서 투자 전략 짜는 게 3년 정도 정석적으로 배워서 다 해서 포트폴리오가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생각보다 잘 맞춰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2023년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조 이방은 2022년, 2023년도는 여름이 고가다. 지수가. 상저하고가 아니다.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증권사의 거의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상저하고라 그랬습니다. 하반기 높을 거라 그랬습니다. 지수가. 물론 하반기 지금 2600건 높은, 하반기 높은 게 아니에요. 아직 사상 고점은 2680은 어디에요? 2023년도 8월 초에요. 8월 초가 최고가입니다. 이거 제가 정확히 맞췄습니다. 미리. 보시면 지수죠. 자, 올해 지수는 여기가 주봉 보겠습니다. 2026월 여기죠. 8월 7월 말경 2668포인트가 고가, 2668. 지금 2655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아직 회복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7, 8월이 여름 고점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정확히 7월하고 8월이잖아요. 그 다음 제가 10월에 급락한다 그랬습니다. 경제지표 여러 가지 봐서 10월에 급락한다 그랬는데 9월에 급락했죠. 9월 중순부터. 제가 보름은 못 맞췄지만 맞췄죠. 그러고 나서 다시 우상향. 9월 10월에 폭락하고 그 다음 다시 좋고 25년도까지 장은 좋다 그랬습니다. 저는 25년도를 보고 지금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주식을 팔려고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모든 최종 종점은 25년도를 타겟으로 하고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주봉 차트로 이미 2개 안착했습니다. 2개 안착했다는 얘기는 조정받아도 가는 거예요. 2개 안착하고 양봉으로 안착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려면 눌림목이 되는 거야. 눌림목 되고 다시 하늘선 깨지지 않고 11평선 안 깨지지 하면 다시 천천히 다시 가요. 이렇게. 자, 하늘선 안착했을 때 개념하고 다 안착했죠. 그죠? 이것은 눌림목이죠. 갔잖아요. 그죠? 돌파하고 가고 다시 또 계속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저점이 낮아지면서 급락했죠. 지금은 급락할 수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어요. 그렇게. 미국 시장이 조정하는 악재가 있을 수 있죠. 미국 시장 조정. 이미 미국 시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였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쌍봉처럼 보이죠. 고점인데 여기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이제 미국 장은 조정이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닐 걸로 보여요. 자, 가일권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지속됐기 때문에 여기 음봉이 없었죠?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가 가든지 가야 되죠. 이미 그런데 좋아요. 근데 올해는 AI 반도체, 인조인간, 아니다. AI 혁명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자, 이미 다 돌파했습니다. 이것을 4068도 돌파했죠? 그래서 이미 지수는 목표 왔습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더블 정도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는데 천천히 눌림목 주고 다시 올해 천천히 반응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AI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여기 가닥 여기 꺾여버리면 월봉으로 음봉이 발생되면 1월에 음봉 발생되고 그러면 이미 데드크로스 나오죠. 그럼 2월에 급락하든지 3월에 한번 급락했다. 그 다음에 다시 반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깨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미국 장 때문에 우리 시장이
2, 3월 달에는 그 경제지표, 경제가 침체라든지 해서 아니면 경제지표가 잘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가 3월이 이루어지지 않고 5월 달 정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아니면 4월, 3, 4월 뭐 하더라도 그럼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선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잘 하지 않아요. 지금 어저께 나온 어저께 시카고 12월 시카고 PMI 지표가 예상이 50.0이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게 46.9로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는 55.8이에요. 그 얘기는 시카고 여는 지수, 시카고 PMI 이렇게 내려갔죠. 최근 지역별로 연원이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미국 발표 PMI 제조업 PMI 지표뿐만 이런 게 내려갈 거라는 보이는 거죠. 1, 2, 3월 달엔 확실하게. 그러면 지표가 경제 지표가 내려가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3월에 한다는 얘기예요. 3월에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PMI가 잘 안 내려가고 서비스주도 안 내려가고 뭐 전체적으로 제조업 지표 괜찮고 이러면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면 그게 또 악재로 작용하고 경기 침체가 또 확실히 온다면 천천히 가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잘 안 가고 이미 미국의 매그니피션트는 빅7 요 기업들은 올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은 S&P 500이나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023년 중소형주까지도 좋아요. 미국은 중소형주도 올라가고 올해 주도주 7개도 뭐 등락하면서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좀 더 올라가고 수익률로 보면 S&P 500의 중소형주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중소형주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에요.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이 더 좋은 시대로 간다. 지금 중소형주 중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가격 메리트 있는 주식이 낙폭과대라든 가격 메리트 소형주도 있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 제가 올해 2024년도 전망에서 12월 첫째 주 수요일, 둘째 주 수요일, 셋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배워야 산다 해서 올해 시장 전망 종목 다 줬습니다. 첫 번째 제약바이오. 저는 대형주만 하기 때문에 초대형주 코스피 200. 저는 코스피 200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 종목 올인할 수 있는 주식만 해요. 중소형주 아무리 해봤자 날고 기해봤자 10년 뒤에 돈 잃어요. 돈 번 사람 별로 못 받습니다. 소형주도 한 종목 하면 돈이 커지면 한 10억 이상 돼버리면 그 다음에 돈이 벌리지 않아요. 중소형주로는. 소형주로는. 처음에는 이제 한 3억까지 벌 때는 몇천 가지고 소형주 해도 되죠. 근데 실제로 코스닥 여러 가지 대형주를 가지고 한 종목씩 중소형주 10억 살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사도 반타전 하면 금방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코스피 200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5 안에 드는 종목도 망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 종목으로 비중을 100% 실지 않아요. 50% 실지 않아요. 코스닥은 많이 실어 20%예요. 저는 코스피 200으로 장기 투자를 하지 소형주로 장기 투자하지 않아요. 그죠? 뭐 소형주 50% 사고 장기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복리이기 때문에 돈을 절대로 손절하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기 때문에 25년도까지 제조업이 좋을 때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이 갑니다. 200이. 즉 삼성전자가 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필두에서 가지고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AI 반도체가 가서 중소형주 반도체부터 해서 많이 갔어요. 돌아가면 다 가서 갈 게 없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양극재갈 리튬 관련 돌아가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빠질 일만 남았고요. 내년에 2차 전지도 2차 전지가 내년에 주도주가 아니에요. 저는
2022년도는 태조 이방원인데 그중 이 태조 이방원 중에 이시 제가 2023년 이시만 남았다. 저 2차 전지만 좋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가 좋았죠, 그죠? 그럼 양극재 관련된 주식이 양극재와 리튬주잖아요. 양극재 리튬이 한 40% 원가를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내려오더라 마찬가지고요. 이제 감익 즉 이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년 대비대 이익이 비싼 원가가 들어가서 비싼 리튬이 들어가서 그게 90%씩 60% 빠졌기 때문에 비싼 게 지금 실현 투입돼 가지고 제조 원가가 높죠. 판매가 낮고 그러면 이게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죠. 아니면 마진이 급격히 축소되잖아요. 그 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1, 2, 3월, 4, 5, 6월 내년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는 양극재부터 리튬주라도 이런 게 등락은 하죠. 당연히 하지만 사상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못한다 이렇게 보고요. 내년 2차 전지는 음극재가 빛을 발할 걸로 보여요. 음극재는 이미 22년도에 23년도에 이익이 적자도 발생되면 급격히 감익이 됐기 때문에 주가도 60%, 70%씩 빠졌습니다. 이제는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성장이 둔화되고 있더라도 작년에 성장이 뭐 1000대 있으면 1280 이렇게 280대가 팔렸는데 올해는 200대만 팔려요. 그래도 1280대 이미 팔렸고 그 다음에 또 200대가 팔려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즉 침투율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침투율이 늘어나니까 기업이 몇 개 많지 않은 그런 것들은 MS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음극재 같이 뭐 특히 이런 주식들은 이제 침투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침투율이 둔화되고 해서 급격히 시설 정설한 게 적자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좋아지는 구조로 가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빠지고 침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진단 이제 예를 들어서 원가의 부담, 원자재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그래서 내년도는 제약바이오 첫 번째, 가장 좋은 게 두 번째, 인터넷 게임 쪽은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도체 중에서, 반도체 IT 쪽인데, IT 쪽 반도체 온 디바이스 관련된 겁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반도체, AI, 생성의 AI 반도체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새로운 디바이스에 장착되는 온 디바이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가 좋은 요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선호하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뭐 급격히 좋아지는 경기가 급격히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제조 PM에 조합하면 삼성전자가 좋다. 최근에 그렇게 움직이죠. 네 번째, 자동차, 전기차입니다. 자동차, 전기차인데, 자동차 분야, 전기차. 그 자동차 중에서도 자동차라 생각하면 그냥, GM, 토요타, 이런 것도 괜찮지만,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자동차 잘 안 팔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테슬라는 잘 안 가요. 테슬라는 장기적 보유하면 되지만 내년에는 기아차, 현대차처럼 우리나라 자동차가 특히 좋을 걸로 보여요. 내년에 전기차 신차가 나오는 것은 기아가 EV3, EV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캐스퍼 5천만짜리 자동차 거기에서 전기차가 또 소형이 나옵니다. 비싼 자동차가 이제 팔리다가 일반 자동차 전기차 비싸다고 물가도 높고 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안 팔리는데 이제 이렇게
미들 중형 전기차들이나 소형 전기차가 나와서 기아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현대에서 기아가 이미 기아의 EV9 미국에서 아마 잘 팔릴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기아는 현대차는 제2의 스마트폰의 애플이 테슬라고요. 삼성전자가 기아 현대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자동차 회사 전부 다 전부 다 공장을 늦게 짓고 아니면 투자를 축소해 버렸어요. 공장 짓는 걸 지연시켜 늦게 뭐 GM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 다 유일하게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는 현대 기아차만 강력히 뚝심으로 정의선 회장이 물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부터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현대차예요, 기아하고. 그래서 고금리가 다시 저금리로 내려갔을 때 이미 저금리라고 이때 막 공장을 짓는다 해봤자 이미 현대 기아차는 앞서가게 되는 거죠. 위기 때 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재벌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거로 보이고 그래서 일단 이제 미국 주식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기 애플은 주식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개 중에 애플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제어시키고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뭐 많이 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이런 것은 수익률은 적지만 등락에서 보시면 한 번도 작년엔 세계적으로 2022년도는 뭐 한 10년 만에 세계적으로 주식 대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70% 빠지고 그래서 2022년도 뭐 손해나는 건 당연히 누구나 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피터 린치도 펀드를 뭐 오랫동안 운용을 했는데 그 운용했을 때도 9번의 폭락을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뭐 내려갔다고 평가선에서 올라갔을 때 많이 올라갔을 때 팔면 되지. 그래서 주식은 복리가 되는 거죠. 이것은 꾸준히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죠. 엔비디아는 보시면 폭락을 이렇게 했죠. 18년도 폭락, 21년도 여기 때 폭락, 22년도까지 해가지고 고점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고점에서 좀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고점 팔고 다시 사면 돈은 떼돈 벌죠. 만약 이걸 가지고 적금 투자했다면 한 달에 10만원 가지고 했으면 한 달에 10만원만 가지고 매달 10만원치를 주식을 샀어요. 지금은 10만원 한 주로 뭐 단주를 산다 쳐요. 소수점 주식. 2012년부터 이 주식은 2012년도인가 여기 보면 인공지능 시대니까 여기 언제죠? 2013년도 양봉이잖아, 그죠? 12년부터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됐는데 실제로 이건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동영상은 모든 게 기본적으로 GPU가 있어야 되죠. 세계에서 GPU는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거잖아요. 엔비디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컴퓨터 열면 다 있는데 근데 GPU가 이제는 GPU 옆에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HBM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피가 작게 해 가지고 많이 데이터 처리의 병목 현상을 다 직렬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병렬로 막 해서 처리해서 그래픽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빠르게 하려면 연결하는 그래서 HBM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HBM도 여기에 많이 사용한 데는 실제로 HBM은 서버 확충할 때 필요하지 나머지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싸고 서버 확충이 이제 하면 이런 것도 성장이 많이 멈추죠. 그럼 이것도 25년, 21년도잖아요. 항상 이제 기업 분할 이 주가는 돌파해요. 그래서 한 $1,000가 목표가예요. 저는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뭐 1경은 간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토마토 와가지고
이 토마토 와가지고요. 회원인 가입 안 되시면 회원 가입은 무료로 회원 가입해서 여기 토마토 클럽 투자 클럽 생방송에 보면 여기 재변 전문가가 롱숏 이건 선물 주식 선물 방이고요. 밑에 보면 현물만 하는 투자 클럽에 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도 주도 대형주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4개 업종 좋다 그랬죠. 저는 그 중에 1등주만 1등주 초대형주 1등주 시가총액 가장 높은 1등주만 이야기해서 그 관련된 나머지 중소형주는 좋은 건 본인들 알아서 하면 되고요. 대장이 앞장선다. 삼성전자가 앞장선다. 요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023년도는 이씨만 남았네. 2차전지만 좋다. 그래가지고 양극재가 엄청나게 유통가 갔죠. 그죠? 이제는 양극재하고 이런 건 2차전지 이건 잘 안 가요. 지금 막 여러분들은 되게 대다수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돈 버는 거랑 내가 돈 버는 거랑 인기와 있는 것, 인기 있는 주식을 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돈 버는 방법을 잘 몰라요. 적은 돈은 무조건 복리로 벌어야 돼요. 절대로 한 번이라도 손절 있으면 복리가 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손절하지 않으려면 평가손익 기다리려면 현금으로 사면 되잖아요. 샀다가 나는 본전을 지킬 수 있으면 대출을 받아 사든 뭘로 사든 해도 되지만 그지 아니면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니까 19년도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1년도 주가가 떴기 때문에 20을 본까지 그러면 최소한 1년 2년 3년 4년 5년 한 5년만 갖고 있었으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사가지고 한 5년 정도를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두세 배는 기본 먹는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두세 배는 먹었어요. 그죠? 그럼 내가 비중을 50%만 사도 3천만 원, 1,500만 사도 이걸로 5천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그럼 또다시 두세 배 종목을 또 3배, 4배, 5배 갈 주식 사가지고 있으면 또 1억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복리로 가야 되는데 맨날 사고 팔고 하면서 세월만 다 가잖아. 그죠? 올해 양극재 사가지고 시작할 때 샀으면 10만원 샀으면 10만원대 샀으면 최소 5배 낫겠죠? 가만히 갖고 있다 5배 나면 팔고 아니 3배 나서 지금도 팔아도 아코프로 비하면 3배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이면 내가 1억치 사면 3억 되잖아요. 그죠? 그건 1억까지 1억치 다 사냐고. 2천만이 샀어요. 2천만 사서 여기 3배 먹었어요. 그럼 6천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천 내도 그럼 6천에서 8천 하면 1억 4천 그럼 1억 4천 내 1억까지 4천 40%밖에 못 벌었어요. 그건 또 내려가 또 깨먹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막 2차전지 양극재 좋다니까 이거 뭐 이렇게 봐라 앞으로 무슨 장기 투자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학주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옛날에 사서 기다렸으면 지금도 10배는 기본으로 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장기로 막 7억, 7만원, 10만원 내가 7억, 10억치도 사줬어요. 한 종목 사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는 40만원 다 40만원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40만 건드리지도 않아요. 40만 팔아 엔비디아 다 사줬어요. 4억이 40억 됐으면 40억 팔아 엔비디아 올인 시켜버렸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때보다. 그럼 엔비디아가 팔아서 380달러에 샀는데 지금 500달러잖아요. 그럼 25% 올랐잖아요. 그럼 40만원 팔아가지고 40만 평균 41만 40만원 팔았어요. 그럼 지금 50만원 포스코 케미칼 50만원 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앞으로 10배는 기본 갈 텐데?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40만원, 400만원 판 거나 마찬가지겠죠. 10배가.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10배를 안 가니까 엔비디아를 팔아서 사준 거죠. 그만큼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엔비디아 우리는 500달러 내외에서 절반 팔았어요. 다 팔았다가 다시 절반 재매수했으니 절반은 판 거죠.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과거에 사서 가지고 있어야 돼 주식은.
그래서 막 인기 있다고 온통 유튜브 가서 그것만 보고 앉았어요. 그죠? 그걸 했던 전문가도 별 돈 못 벌고 결국은 내려오니까. 옛날부터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뭐 뭘 갖고 있든지 내가 의지를 갖고 본인이 확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거 주식이 있습니다. 여기 종목 중에 있으니까 요거 보세요.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어디 갔지? 여기 와서 잘 모르면 인터넷도 잘 못하면 여기 보면 동방음서 1등주 TV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 이렇게 가면 여기 보면 다 있잖아요. 제가 다 해놨어요. 여기에 이 대장이 앞장선다. 24년 주도 대행주 공개 다 들어가 있으면 공개돼 있으면 요게 올해 핵심이에요. 요건 꼭 반드시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동방음서 1등주 TV에서는 2600개 조회수인데 아마 정권통 제가 출연한 토마토 TV에는 정권통인데 토마토 정권통 여기 토마토 정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근데 이거 안 나오지. 나오는 보면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2024만 찍어도 이렇게 내년 유망조식 글로벌 시장 보면 여기서 4일 전이니까 8,400개 조회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워야 산다에 다 해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세요. 이게 여기 보시면 뭐 배워야 산다 2만 이렇게 있잖아요. 배워야 산다 쭉 보시면 이렇게 해서 찾아보세요. 알아서 여러분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죠. 저는 이제 제 거 보려면 동방음서 1등주 TV 저는 토마토 정권통에서는 뭐 안 하고 여기서만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는 뭐 7,800명 토마토는 많죠. 제가 거기서 안 하고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 구독도 해주시면 내가 올리면 바로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올라가니까 올라가 한 번씩 보면 저는 장기 투자를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올인할 수 있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제 주식은 뒤에 되면 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자기 2016년부터 17년도 2017, 18, 19, 20, 20 전기차 모두 1탄, 2탄, 3탄, 4탄 지금 6탄까지 했는데 6년 동안 6탄 했는데 그때 1탄부터 공부를 반드시 했으면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확신이 들어야만 내가 확신이 있어야만 누가 이야기한 걸 저 사람이 동방박사하고 서방박사 많은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공부를 해서 논리로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확신이 들어야만 나는 집중 투자할 거 아니에요. 30% 이상 비중사, 50% 100% 그럼 확신이 들어야 되고 확신이 들었으면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하려면 신념 정도는 있어야죠. 이에 대한 신념, 배터리가 성장한다는 신념. 그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안 팔고 가져간다면 한 10년 동안 갖고 간다면 종교적인 신념, 즉 신앙처럼 신념을 갖고 있어야만 갖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에코프로 비엔도 그렇고 과거에 19년도 샀던 주식들은 뭐 몇만 대 샀으니까 팔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다면 되면 만약에 에코프로 비면 58만 6천 원에 최고가 그 지금 30만 다시 뭐 18만까지 왔다 그랬죠. 그럼 30만 왔어요. 나는 58만 6천 원 돌파를 한번 시도할 거다 생각하면 계속 2년 뒤에 다시 돌파, 25년 돌파 시도했다. 돌파하든지 못했지. 그럼 여기서 2년 뒤에 이익 실현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고점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 고점인지 뚫지 못하는지 뚫을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현금 샀다. 아니면 나는 뭐 여러 가지 있으면 한 5배, 10배 왔을 때
뭐 5배 왔을 때 한 3분의 1 팔고 10배 왔을 때 3분의 1 팔면 그럼 3분의 1은 평생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언제 나중에 돌파할 걸 생각하고. 그건 본인들이 하려고 최초에 샀을 때부터 자꾸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와서 2차 전지에 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다른 거죠. 지금은 그런 공부할 때가 아니라 또다시 내가 실패한 이유, 자기 자신을 공부해야 되죠.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옛날에 그때 산 거 한 주라도 안 팔았으면 내가 1억이 있으면 지금 2, 3억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2, 3억은. 그러고 아니면 나는 1억치 현재 샀어요. 그죠? 그럼 앞으로 몇 년이 있으면 1억이 뭐 3억, 5억 이렇게 될 거란 확신이 있으면 보유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장기 투자에 대한 공부를. 그냥 갖고 있다고 공부가 되냐고. 그죠? 주식이. 이익이 만약에 1억치 샀는데 3억이 됐어요. 다시 1억이 왔어요. 그럼 그때 팔지. 왜 안 팔았어? 나는 3억이 투자 걸었어요. 난 10억이 투자 걸어요. 그럼 다시 5억이 갔죠?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 또 1억까지. 그것도 난 10억이 될 수 있는 주식이랑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신앙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난 10억 할 때까지 기다리다 10억 되면 그때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주식을 워런 버핏을 존경하고 워런 버핏 같이 돈을 벌어야 돼. 그 정도 생각 아니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잖아요. 그죠? 10년도 금방 가고 5년도 금방 가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보시고 꼭 2024년도는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은 대형주가 갈 때는 우리나라 주식처럼 요즘 이렇게 주식이 좋잖아요. 보세요.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전자가 셀트론도 괜찮고 이제 대형주가 가잖아요. 바이오 제약이 가장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한미약품도 가지만 그 다음에 셀트론도 가고 제약 바이오 1등인 신약의 1등은 H1B잖아. 그럼 H1B도 이미 가고 그 다음 저명 뭐 바이오조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뭐 기술 수출하고 이런 주식도 좋잖아요. 그죠? 그럼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바이오 제약이 왜 가격 메리트잖아. 21년부터 21년도 20년도 고점, 21년도 초에 고점, 22년도, 23년도 2년 3년 동안 2년이나 3년에 빠져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가격이 가장 중요한 단순한 가격이 빠져있는 상태니까 회복만 해도 3배, 4배는 나오는데 2, 3배는 그러니까 주식은 또 반복됩니다. 그죠? 그 이미 올라갔다 내려온 주식은 10배 갔다 내려온 주식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다시 돌파하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그러면 양극재 오늘 7월 26일 고점인데 그러면 올해 8월 내년에 8월 26일까지 이거 돌파를 못 한다는 거죠. 2년이란 걸려. 2년. 25년도 돼야 돌파 시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CS 윈도 같은 경우도 이 주식도 보시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빠졌으니까 밑에서 사면 5만원 이하에서 사면 그냥 50% 나와요. 더블은 나오니까 또 박스가 올라와요. 성장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여기서 사가지고 맨날 가니 안 가니 7만원에 사가 하니까 되냐고. 그죠? 그럼 7만원에 샀으면 기다리면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7만원에 사면 당연히 14만원 가야 될 주식 20만원 이 주식 가야 될 거라면 여기 사면 되지. 장기로. 그러지 않으면 밑에서 사든지 해야 되죠. 아니면 이렇게 안 가다가 보세요. 7월 달부터 이렇게 빠지다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주식은 양극재를 살 게 아니라 요걸 샀으면 훨씬 올라가잖아. 그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그럴 때 이거 봐서요. 10월 달 폭락할 때 오히려 양극재 폭락한 게 사면 뭐 50% 올라왔는데 그러다 갖고 있는 신규로 말하는 거예요. 신규. 그럼 이런 주식은 그냥 사놔도 돈이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합니다. 이렇게 저 5만원대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보시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침, LG화학 이런 주식을 개인이 작년 9월부터 8월부터 시작해서
빠지니까 20조를 샀습니다. 20조를 사가지고 20조짜리를 누군가 20조 중에 샀는 걸 20조를 사야만 70% 27이 14조를 사야 개인이 또 올라가면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개인이 갖고 있는 20조 중 14조를 사야만 올라가는 거죠. 주식이 사상 고점을 돌파하려면. 근데 삼성전자는 개인이 판 것 중에 지금 78,500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이미 개인이 숱하게 팔았죠. 아직도 남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끊임없이 팔아요. 누적으로 보시면 하나솔루션이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보시면 외국인들은 6개월 동안 4조 6,331억 원 샀고요. 개인은 누적으로 6조를 팔았죠.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팔면 하이닉스도 팔고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가 어디로 갔을까요? 2차전 양극재로 갔어요. 리튬주하고 이미 기관들하고 요걸 다 받아 제키는데 끝없이 팔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 기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하이닉스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세로 잘 가면 내년 올해 여름까지 막 가면 이제 막 그때 들어오면 가을까지 그때 다 이런 게 2차전 양극재 안 가고 하면 이제 이런 게 가면 그때 사면 또 물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많이 갈 걸로 보여요. 기아가 저는 원래 기아 현대차는 2020년 전에는 17년대 기아 현대차 15만원 있을 때 6만원대 간다 그랬고요. SDI는 10만원대에서 67만 간다 그랬죠.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계 삼성전자가 과거엔 GM이 될 거라고 봤는데 초창기는 GM이 전기차 볼트가 있었는데 잘했는데 이게 전기차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막 70조 투자하는데 그 폭스바겐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도요타는 이미 안 되고요. 전기차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일본은 자동차 도요타 1등인데 망할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 나중에 노키아 꼴이 날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기아차가 수소차 매달리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젠 전기차에 집중하죠. 수소차 개발팀도 줄이고 다 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16년도 막 17, 17년도 그랬죠. 수소차 관심도 가지 마라. 그때 전기차를 봐라. 막 그랬잖아요. 17년도, 16년도 막 산업부 장관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울산에 수소차 가길래 전기차 공장을 가야지. 그죠? 근데 내가 그때 비판 막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아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4년도는 대장이 앞장선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틀릴 수 있지만 2024년도는 맞췄습니다. 24년도에는 저는 24년도 주도 대형주 주도하는 대형주가 주도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삼성전자하고 뭐 종목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돈분의 최고의 로또는 동방금사를 만나는 것이고 월 10만원씩 주식을 사라. 그럼 돈에서 해방된다. 노후 대비 인생 부유층 탄생 기부. 부유층이란 것은 부유층은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을 벌어야 되죠.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그러면 부유층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적립식 투자법에 지금 우리가 원금 보장 상품은 없어요. 한 5년 정도만 주식 보면 성공할 수 있는데 뭔 투자를 더블 복리 투자 상품 있으면 5년짜리 적금 들면 되죠. 없어요. 그죠? 지금 적금도 뭐 3-4% 되는데 그걸로는 인생 역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금 불입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하면 다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으면 1억 가지고 뭐
5년 동안 3배만 먹어도 2배만 먹어도 3배 먹으면 2억을 벌리니까 연봉 4, 5천만 되니까 1억 가지고 올인해가지고 5년 동안 기다리면 2~3배 간 주식 있다면 하면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돈이 10년 뒤에 날라가 있죠.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나는 중산층이고 돈이 없으면 10억을 벌려면 결국은 주식 투자금을 확보해야 될까, 여유자금을. 근데 여유자금 확보는 쓰기도 없는데 뭔 돈이 있겠냐, 그죠? 그럼 국민연금을 타선 65세면 국민연금 탄다. 그럼 국민연금 뭐 50만 타더라도 10만원 정도는 떼서 무조건 적립해야 된다. 그것만 해도 인생逆전 시킬 수 있습니다, 쟤는. 주식 10년 해봤자 개인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면 이혼한다 그러고 자식 보고 주식하지만 이혼 남기고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시대가 앞으로 일할 시대도 없는데 주식 투자만 복리 투자 상품이고요. 천정이 없어요. 복리 투자가 되려면 무조건 양의 플러스 수익률인데 손절을 한 번이라 하면 복리가 안 돼요. 단타하면서 무슨 복리 투자를 찾는 손절도 하는데 단기 매매는 당연히 손절해야 되죠. 테마주 하면 당연히 손절 수 있죠. 그러니까 세월이 가봤자 벌었다 깨먹다 벌었다 반복이에요. 그죠? 근데 복리가 되려면 무조건 손절이 없어야 됩니다. 손절이 없으라 그러니까 막 은행주, 통신주, 철강주, 조선주 이런 거 사면 손절을 해야 되죠. 성장 못한 주식은. 그런 거 사면 고성장 주식을 사야 됩니다. 사상 고점을 뚫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의 돈에서 해방되려면 돈을 끝없이 벌어야 되죠. 부동산은 천정이 있습니다. 천정 없는 상품을 사야 돼요. 주식 투자, 생리도 알아야 투자법. 다양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월 10만 원만 제가 옛날에 50만 원 가지고 늘 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50만 넣다 보니까 몇 년 하다 다들 안 해요. 그죠? 500만 타도 1000만 타도 50만 원 한 달에 저축하기가 주식 사기가 50만 원 넣어서 적금 투자해 보니까 돈은 안 되고 돈은 안 된다. 5년 동안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돈이 별로 안 불어나니까 몇 배밖에 안 불어 하지도 않고 부담스러우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또 50만 하는 거 줄이고 지 맘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원칙 지키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 15년 동안 할 수 있는 10만 원만 해도 됩니다. 10만 원 불입해서 매달 10만 원만 했어요. 2016부터 1월부터 매월 고가에 샀다고 치고 매월 초과 주식 매수합니다. 10만 원 사가지고 사고 계속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럼 원금 600만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사고 10만 원치 샀는데 한 뭐 10만 산 주식 1년 뒤에 아니면 한 몇 달 뒤에 1년 뒤에 20만 원 갔어요. 그럼 10만 원치 절반 팔아놓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팔아놓은 거 계속 있어서 판 주식 수가 SDI 같으면 48개월 42개월 49일 7개월 삼성전 별로 안 올랐어요. 7번. 근데 DBI텍은 2배 정도 더블 올랐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60개월 중에 49개월이 더블 나서 절반 팔았어요. 그걸 재투자 한 번 했을 때 한 번만 재투자했을 때 2160이고요. 600만 원이 3618 300이니까 4배 4624 3.5배 나오죠. 그죠? 3.5배 정도 되고요. 두 번째, 한 번 겁나게 또, 겁나게 재매수, 또 두 번째, 재매수 했어요. 그럼 2,895, 세 번째 했을 때 3,600. 그래서 요거를 해보니까 매월 정기 적립식 주식 투자를 한대요. 주식 어떻게 살까? 얼마나 비전 살까? 언제 살까? 손절할까? 이건 언제? 15년 뒤에 10만원씩만 해도 원금 15년, 얼마지? 여기에? 15년 동안 사면 5년 동안 600이니까 15년 곱하기 3이니까 1800만이 샀어요. 근데 10배 1억 8천은 무조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삼성전자도 되니까 당연히. 이것은 지금 5년 동안 주식 안 올라가가지고 더블 난 게 7번밖에 안 돼. 60개월 중에. 그래도 600만 원이 1000만 되잖아요. 나중에 올랐거든요. 나중에 더블 갔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죠. 21년도. 그러면 60개월 하고 다 팔아요. 거의 다 팔았어요. 그죠? 절반 다 익시. 그럼 또 내려왔으니까 5만 원 왔잖아요. 9만 8, 6천 8. 뭐 그럼 또 샀어. 또 올랐어요. 이미 이것도 엄청난 돈이 됐어요. 그죠? 한 1년만 더 있어도 2년째. 그죠? 근데 어쨌든
15년 뒤에는 1800 가지고 매달 10만 원만 해서 했는데 2억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한 5번 정도 이상을 5번 했을 때 10년 동안 5번 했을 때 15년 뒤에는 10억대가 돼요. 내가 1800만 넣고. 그러면 1800 넣었을 때 더블 가서 팔면 돈이 없으면 원금 1800원 뺐으면 되고 나머지는 재매수 하면 되잖아요. 그죠? 21년도 종합적으로 최고점 3300 갔을 때를 가정해서 20년도 1년만 더 했다면 이 주식은 다 팔렸고요. 다시 내려와서 22년도 대폭락했잖아. 다시 재매수 돼가 지금 올라왔죠. 그죠? 그랬으면 이 주식은 이미 10배가 났어요. 그죠? 이게 2300, 2800이 지금 현재 거의 5000 넘어요. 그죠? 6000 정도 됩니다. 600에. 5년 넣은 게 10배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요걸 해보니까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에요. 다양한 거. 지금 하고 있는, 적금도 사고 있는 도 많아요. DB하이텍이 가장 움직였으니까 보시면, DB하이텍이 보면 주가가 여기 보세요. 여기에 2015년 얼마요? 13,000대 주로 15,000 이상이 있었죠. 여기. 2만원까지 갔고 그 다음에 폭락해서 만원 초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2019년도 11월부터 올라갔으니 20년 1년 만에 주식이 여기 18,000에서 거의 여기까지 왔으니까 3만원대 더블 올라갔잖아요. 여기 더블 올라갔으니까 여기 4년 동안 매집한 것은 여기 절반 팔고 여기 거는 또 여기서 여기 판 거 있잖아. 그럼 여기서 절반 팔고 해서 재매수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재매수, 두 번째 재매수.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있을 때 주식이 두 번 했으니까 얼마예요? 2,800만원이죠. 600만원이. 그런데 여기 600만원 2,800 여기에서 얼마예요? 8만 얼마 갔잖아요. 21년도 몇 개월만. 그럼 여기 여기서 재매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재매수한 게 2,800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니까 2,800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얼마야? 15,000원이 5배 갔죠. 1억 5천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재매수한 거 있어서.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2억이 넘어요. 6년 만에. 600만원 든 게 2억이면 얼마예요? 600만, 6천만, 10배잖아요. 그죠? 2억이면 얼마예요? 6년 만에 30배가 난 거죠. 이게 여기 사고 여기만 재매수 했으면 당연히 그냥 마이너스 50%는 재매수 하는 거야. 다 자동으로 판 것을 절반 판 것은. 그러니까 600만 원, 660만 원, 10만이니까 700만 원 정도 들어. 600, 1월 달이니까 1월 고점이 2월 고점이 700만 들어가가지고 2억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내려왔잖아요. 또 8만대 절반 다 또 팔았어요. 3만원대 또 왔었어요. 그럼 또 사가지고 지금 6만대 또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주가는. 근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거는 시뮬레이션 결과로 다 나옵니다. 아무것도 내 머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주식이 안 올라갔죠. 이렇게 보세요. 여기까지 10년부터 적금 10만원씩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들면 17년도 16년도 17년도 12월까지 들었다 쳐요. 그래서 2만원대에서 얼마 5만원 와서 더블 왔으니까 평균적으로 3만원대 되니까 10만원이 120 240만원 가지고 50% 여기가 평균 뭐 50% 났잖아요. 240만 가지고 한 3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주식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속 했다 끝판에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안 올라갔어요. 3년 동안은 5년 중에 3년은 내려가서 더블 가서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그래도 주식은 내가 600만인데 얼마야 이게? 600만 넣었는데도 하나도 안 올라갔는데 주식은 1000만 되잖아요. 그죠? 한 번만 딱 재매수 있는 건 겁나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21년도 급등했잖아요. 삼성전자도 급등했잖아요. 21년도. 급등하기 전에 급등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 등락하는 게 좋은데 이게 여기가 얼마예요? 5만 되잖아요. 요 9만 8천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4만 9천까지 샀는 것은 전부 다 매도가 됐잖아. 절반. 내가 원금은 다 찾았다는 얘기죠. 그럼 또 5만 대 겁나게서 찾은 거 재매수했잖아요. 6년간 산 게 얼마예요? 600만 원인데 700만. 그럼 700만 절반 팔고 집은 재매수하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복리가 끊임없이 복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5년인데 이게 10년
또 복리에 복리 또 15년 복리에 복리 20년 되면 복리본 그래서 30살 직장 들어가면 이미 45세나 아니면 50세 되면 10만 원만 하다가도 10억은 기본 됩니다. 이거. 그래서 20세부터 성인 돼 내가 복권되면 종권까지 복권돼서 5만 원 정도 복권 사지 말고 복권 좋은 돼지꿈 꾸면 복권 사봤자 돈만 날아가요. 복권비 5만 원, 5만 원. 복권 하면 5만 원짜리가 있으면 삼성전 5만 원이다. 아니면 다른 5만 원 이하짜리 있으면 그 한 주를 사는 게 낫습니다. 또 생겨 좋은 꿈 꾸면 또 사고 1년에 한 번 좋은 꿈 꿀 거 아니에요. 그죠? 5만 원쯤 사도 근데 월 4만 원치만 해도 근데 한 달에 10만 원 사는 것은 알바하면 하루 알바하면 벌잖아요. 이틀 알바하든지. 옛날에는 돈이 없다고 베이브 부모는 토요일까 저도 23시까지 일했는데 토요일날 지금 토요일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토요일날 알바를 매주 토요일날 해요. 그럼 한 달에 1시간 만원 받으면 8시간 일하면 8시간 일하면 얼마야? 토요일날 4시간 일하고 오전 4, 46, 16시간 한 달에 10만원 이상 벌겠네. 그죠? 그럼 10만원 벌어서 조금 계속 넣어서 적립투자해서 주식만 사 모아도 돈은 무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돈이 없어서 노후에 돈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 빈곤율이잖아요. 없는 것은 실천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돈을 버는 방법을 동방보사 가르쳐줘도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게 DB 혜택을 뭐가 나중에 올라갔잖아요. 이게 주가가 엄청나죠. 요걸 계산해 봤더니 요거 있잖아요. 내가 2010년부터 DB 혜택은 5,800원부터 6,000 이게 한 10년 정도 걸쳐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일한 수혜주예요.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맨날 있잖아요. 여기 가면 내가 토마토 TV에서 여기 왔더니 19년도잖아. 16년도고 이거 얼마 15년도인가? 15년도. 토마토 TV에도 와도 막 한국 DB 하이텍하고 전문가들이 토마토 TV 말고 한국경제 갔을 때 전문가들 잘 모르는 사람은 DB 지금은 토마토 없어요. 다른 방송가 있는데 DB 하이텍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하면서 DB 하이텍 사는 SK 하이닉스 사야 되는지 얘는 그리고 막 비교 이거 삼성전자하고 또 비교하고 있어. DB 하이텍 삼성전자 DB 하이텍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개념이 다른 회사예요. 이거는 DB가 파운더리 회사인데 삼성전자도 파운더리 하지만 그게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얘는 파운드리는 다품종 다량 생산 대량 생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조인간 시대 인조인간 관련돼 들어가면 인조인간이 몇 명 되냐고요. 뭐 1억 명도 안 되고 수천 개도 안 되는데 그럼 관련된 아날로그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비밀을 만들더라도 HBM 이렇게 나중에 양산을 하겠죠. 뭐 다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걸 수혜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품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것도 뭐 10만 대 들어가면 10만 대를 생산하기 10만 개를 생산하기 삼성전자 라인을 개설해서 10만 대를 생산해 줄 수는 없어요. DBIT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인력 구조에 사람이 직접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DBI텍은 아날로그 반도체가 뭔지 모르면 공부하세요. 구닥다리 반도체가 아니라 인간의 오감을 디지털로 바꿔 인간 오감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로봇가 인간처럼 느끼고 생각하려면 느끼는 오감을 하려면 아날로그 반도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머릿속은 생성형 반도체, 챗GPT나 이런 AI 반도체를 가고 나머지 이 안에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다 들어가요. 원건 토끼인지 사람인지 구분뿐만 아니라 토끼 중에 큰 토끼인지 작은 토끼, 새끼 토끼인지 다 구분할 수 있는 게 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2010년부터 매달 10만원씩 했으면 여기 얼마 된 줄 알아요? 50만원 했을 때 내가 세 번만 저점에서 저점 세 번만 한 번, 두 번, 세 번만 매수해가지고 재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에 57억이 됐습니다. 월 50만원 납입 금액이 적금 투자는
지금 오늘 적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적립 투자, 지금 아카데미한 적립 투자는 월 10만 원만 하면 57억이니까 1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억대 이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월 10만 원 이걸 했을 때. 요 때는 왜냐면 안 갔잖아요. 그죠? 마지막 판에 갔잖아요. 10년 정도 뒤에. 10년 동안 등락을 하면서 내 목돈이 마련된 상태에서 10배가 가면 내가 10만원 가지고 10년 동안 1200만원인데 이게 10배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 10배면 120억인데 1억 2천이 1200만원이 평균적으로 3배씩 나오니까 5년 3배, 3배, 10배잖아요. 그 600만원 10배면 얼마에 6천만이잖아요. 6천만 돼서 10배가 60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주식은 이제 수혜주가 이렇게 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되는 주식 적립 투자법에 여기에 보면 수혜 구체적인 건 제가 뭐 유튜브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다 알려주고 그러면 아카데미 듣는 사람이나 생방송 회원이나 유료 회원이나 뭔 차이가 뭐 있어요, 그죠? 저는 중요한 얘기는 전부 다 생방송이나 아카데미 한 것은 생방송에도 이야기하는 늦게 얘기합니다. 생방송 회원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인조인간 시대에 모든 것을 제가 했죠. 나중에 알려주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 아카데미 보면 저는 2030년대를 위해서 이미 아카데미 인조 1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2탄하고 3탄하고 4탄하고 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2탄, 3탄. 그래서 26년도, 27년도, 2020 폭발합니다. 주가가. 여 수혜주들이. 2027년 폭발해서, 배터리 주식을 제가 2016년도, 17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탄, 2탄, 3탄. 그거 몇 년 뒤, 5, 6년 뒤에 폭등했죠, 그죠? 아직도 멀었지만 폭등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AI 혁명 시대가 왔다. 그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요 적금 투자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여기 있거든요. 아카데미 오면 여기에서 진행 중인 강좌. 그럼 저는 이제 장기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장기로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걸 해줍니다. 자, 거기 전에 투자 비법. 저는 다른 게 별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어도 뭐 맨날 종목 해가지고 5배 가는 주식을 3배도 못 먹고 50% 먹어 뭐 합니까? 주식을 왜 합니다. 그 주식을 왜 해요? 저는 그런 걸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죠? 보유를 하지 않고 매매하는데 뭔 주식이 돈을 버냐고요.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 주식도 이렇게 갔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데 매매해서 돈도 못 번 걸 말로 해요. 그죠? 주식을. 아니 가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옛날부터 사도. 아니면 올해 사서 갖고 있다. 그죠? 올해 샀다 쳐요. 이제 올해 1월달에 사면 60만 대 사면 가만히 있다가 한 3배 30만원 40만원 그때 파면 3배를 먹잖아요. 그죠? 근데 샀다 팔았다. 여기 얼마에 10만원에서 6배나 갔는데 아니면 5배나 갔는데 10만원에서 5배나 갔는데 한 배도 100%도 못 먹고 나오고 주식을 왜 합니까? 그죠? 매매를 도박하다가 판이죠. 그거 다시 떠내면 또 사요. 와 60만원 가서 50만원 이렇게 싼 주식 나는 이제 100만원 갈 거야. 100만원 간대. 69만 무슨 100만원 가니 내가 20만원 28만원까지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28만 23만원 내려왔어요. 그 요 100만원 아직도 100만원 간대요. 이제 내년에 적자 나면 어떡해요? 유통가 30% 적자 났어 회사가. 그러면 나중에 또 반타작 또 내려가요. 이게 69만원이기 때문에 10% 내려가는 69만원에 10%면 얼마예요? 69,000원이죠. 30%는 얼마예요? 20만원이에요. 그러면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면 시세 형성 원리 중에 69만원이잖아. 70만 쳐요. 70만원이면 기본적으로 35% 내려갑니다.
그러면 35%니까 평균적 어디서 시작하는 가격 따지지 말고 고점대 그냥 30% 37, 21, 57, 30 그러면 35만원 빠지겠죠. 그러면 40만원가 내려와요. 그죠? 40만원 내려왔어요. 그럼 40만원 내려서 붕괴되면 얼마예요? 4, 3은 12 28만원 최소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40%가 23만원 왔어요.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이거 반등이 목표가. 반등이 목표가 얼마예요? 40만원 내려 38만원 그랬잖아. 37만원 왔잖아요. 그죠? 이제 37만원 내려가면 또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고 또 다시 여기서 또 내려오면 또 30%가 빠져요. 그러면 23만원 30% 얼마예요? 2,3만 6 339 7만원이죠. 그럼 16만원 빠지는 16만원. 그럼 16만원 얼마예요? 고점 대비? 27, 24, 25%니까 얼마? 75% 빠지잖아요. 그죠? 음극재는 그렇게 다 빠졌는데 75%, 70%? 이거는 안 빠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서 아무리 해봤자 돈 안 돼. 여기서 가만히 갖고 있대. 웬만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라는 거 알고. 지금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거 주식은 장기적 25년도 이후에는 한 80만원, 90만원 갈 거라 봐요. 근데 그럼 지금 기다리는 지금 사서 뭐 난 그때 기다려. 그 더블밖에 못 먹잖아요. 굳이 왜 기다려요? 이미 시세가 100배가 났는데 아예 80배가 올랐나? 옛날에 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유튜브고 해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뭐 연기 좋다고 해봤지 그 사람조차도 수익률이 몇 배도 안 됐어요. 그죠? 이제는 안 가면 계속 안 간다고 해서 계속 간다 그러잖아요. 물론 가긴 가겠지. 지금 장기 투자가 옛날에 장기 투자해야지. 여기서부터 반타작도 되지 않고 다 돼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아니면 매매를 하면 정말 잘 매매를 해보든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지 않아요 주식은.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 인기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간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적이라는 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럼 제가 이번에 여기에서 이미 종목은 공개했는데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마지막 한 10년 동안 계속 적금 10만원씩 적금 투자하는데 그 이후에 목돈이 이제 뭐 10년 동안 1년이 120이잖아요. 5년 하면 600밖에 안 되니까. 그럼 5년 동안 600만원 모아놓은 상태에서 한 더블 한 1,500 정도 된 상태 10배가 1억 5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 정도 뒤에부터 폭등해서 지금 평균가 내가 모은 것도 10배 가든지 해야 되죠. 그럼 나중에 10배 가야 돼. 지금 10배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주식을 지금부터 사 모아야 되죠. 그런 주식을 사 모아야만 된다. 그래서 제가 두 종목을 이미 한 종목 공개해 드렸고 이번 주에 또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드릴 건데 과거 종목이 아니에요. 과거 종목은 과거대로 그대로 뭐 하면 되지 알아서 하시고 이제 신규 종목 한 개 또 신규 종목 두 번째 거 공개해 드리면 그럼 요 주식으로 적금 투자를 매달 10만원치 사시면 돼요. 10만원치 살려면 최소한 몇 주 살 수 있는 금액이 만원대 주식은 가장 좋아. 1만원대 1만원대보다 주식 수가 10만원대 갈 수 있으니까 그럼 1만원 갔다 2만원 3만원 갔다 또 만원대 왔다 3만원 갔다 2만원 갔다 4만원 갔다 2만원 왔다 막 이렇게 하다 쫙 나중에 10만원대 이상 가버리면 목돈 된 상가죠. DB하이텍 같은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아카데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1월 4일 목요일 여기서 일단 이제 오리엔테이션만 했어요. 그냥 본격적 1강을 하지 않았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종목만 공개해 놨습니다. 한 종목 일단 이달부터 1월부터 사모으시라고 10만원만 해도 뭐 10만원은 뭐 평생 할 수 있잖아요. 15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제가 10만원 50만원 하라 그랬는데 그 정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무조건 은행에 봉급날 10일날 급여날이면 11일날 점심시간 12시 30분에 띵동 이체됐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 계좌 주식 계좌 열어서 주식을 10만원치 사면 돼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카데미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중산층 이하 내가 자식한테 제반제 사줄 수 없는 분들
내가 노후가 10억을 노후에 10억이 없는 분들 반드시 요 듣고 적금 투자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 이 시간 공개하고 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아카데미 광고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